안녕하세요, 시드민입니다. 출고가 40만원이 조금 안되게 나온 홍미노트 11 프로 5G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성품을 보면 먼저 스마트폰이 있고요.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에요. 박스 내부의 구성품을 보면 설명서랑 그리고 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젤리 케이스가 들어가 있어서 케이스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이거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충전 케이블 들어있습니다. 외형을 보면 약간 네모 반듯하게 좀 각진 모양인데요. 측면 부분도 좀 약간 평평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서리 부분이 막 각져서 좀 아프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각져 있습니다.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는 아니고 좀 플랫해요. 후면 부분에 카메라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쪽 맨 위쪽 부분에 더 튀어나와 있고 이쪽 부분 좀 덜 튀어나온 그런 형태예요. 뭐 2단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측면 부분에 전원 버튼이 짐 인식기도 같이 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만 짐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올리면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상단 부분에 오디오 단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어폰 같은 거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고요. 아래 부분에는 USB-C 단자랑 그리고 심카드 슬롯이 있는데요. 이게 듀얼 심을 지원합니다. 심카드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또는 이쪽 부분에다가 마이크로 SD를 갖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심카드가 두 개가 들어가면 전화번호 두 개를 이용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과 국내 사용하는 거 이렇게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스마트폰 스펙이 휴대전화 정보라고 해서 여기다가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695가 사용됐습니다. 참고로 홍미노트 11에는 스냅드래곤 680이 사용됐고요. 이 모델은 램이 6GB 사용됐는데요. 이 모델이 램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6GB, 8GB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출고가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서 뭐 6GB보다는 8GB 선택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6.67인치이고 FHD 플러스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OLED 화면이 들어갔고 120Hz의 주파수를 지원합니다. 실제 눈으로 봤을 때 화면 크기는 적당한 수준이고요. 뭐 화면 넘기고 이렇게 할 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사양을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앱에서는 120Hz 지원하긴 하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120Hz에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 살짝은 끊기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넘길 때는 정말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네, 120Hz를 온전하게 느낄 수 있어요. 화면은 밝고 선명하고 깨끗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DCI P3 색 영역을 지원합니다. 전문가 영역에서 사용되는 그런 색 컬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눈이 좀 편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후면에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와 800만 화소, 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사용됐고요. 전면에는 16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사용됐습니다. 카메라 화질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AI 기능도 들어가서 자동으로 컬러를 보정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좀 뭔가 컬러감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이용하면은 좀 더 고화질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야외 나가서 꽃사진을 좀 찍어 봤는데요. 사진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비교를 좀 해야 돼서 다른 스마트폰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왼쪽은 갤럭시 S22 울트라이고요. 오른쪽이 홍미노트 11 프로 5G인데요. 제가 좀 넓게 지금 사진 찍었는데 지금 제가 확대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좀 멀리 있는 피사체인데요. 멀리 있는 건물에 글자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 포커스를 일부러 맞추고 제가 찍었습니다. S22 울트라에서는 이렇게 더 확대는 더 많이 되거든요. 근데 글자가 조금 뿌옇게 나와요. 이게 실제로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글자가 조금 뿌옇게 나와서 제가 몇 번 테스트 해보고 다시 초점 맞추고 찍어보고 해봤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선명합니다. 글자를 이렇게 보면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똑같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봤을 때 이쪽이 훨씬 더 선명해요. 사진을 이것저것 많이 좀 찍어 봤었는데 기본적으로도 카메라가 좀 더 성능이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질이 좀 더 선명하게 나온 느낌 들었고요. 그리고 후보정까지 들어가니까 색도 좀 더 진하게 들어가고 또 뭔가 생동감 있게 찍히더라고요. 접사 촬영도 가능한데요. 근데 후면 부분에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데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마크로로 넘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 촬영을 하려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더보기 버튼 누르고요. 여기 보면 매크로라고 있습니다. 매크로 선택하면은 이제 매크로로 적용이 돼요. 그럼 이제 가까이 가서도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찍어지죠. 근데 만약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풀어서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초점이 안 맞고 지금 뿌옇게 날아가는 게 보이죠? 이게 매크로 촬영도 마찬가지인데 1억 800만 화소의 그 카메라 전환하는 부분도 위쪽 부분에 이렇게 바로 선택할 수 있으면 편리할 건데 이게 그렇게는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히든 메뉴처럼 더보기 메뉴 누르고 여기서 이제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 촬영 선택해야지만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사진 품질은 상당히 훌륭했는데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게 동영상 촬영입니다. 동영상 촬영에서 이제 4K가 당연히 지원할 줄 알았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4K는 안 되고 1080p까지만 돼요. 그리고 30프레임 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 좀 많이 아쉽네요. 이 카메라는 듀얼 ISO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고급형 카메라에서나 지원되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야간에 실내에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어두운 환경에서는 ISO가 올라가면서 노이즈가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생각보다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 사진도 그렇고 이것도 빛이 위에서만 내려오고 빛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확대돼 보니까 생각보다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카메라를 바로 호출하려면은 전원 버튼 2번 누르면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안 됩니다. 이게 지문 인식이랑 같이 겹쳐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꺼진 상태로 볼륨 아래 버튼 2번 딱딱 누르면은 카메라를 호출할 수 있긴 합니다. 이걸 하시려면은 설정에서 Always on Display 설정에서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이 카메라 실행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켜주셔야 볼륨 다운 버튼을 2번 눌러서 카메라를 호출할 수 있어요.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펜치를 돌려봤는데요. 이제 싱글 점수랑 이제 멀티코어 점수 이제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D 마크 테스트 돌려봤는데요. 점수는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점수가 조금 낮죠. 그러니까 보면 안정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 점수가 애초에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어서 그냥 뭐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아주 고성능의 그런 스마트폰은 아니라서 뭐 점수가 엄청 잘 나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다만 뭐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크게 부족함은 없었지만 근데 약간 끊기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더 좋고 빠른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그렇지만은 근데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였어요. 원신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게임할 때 뭐 측면 부분에 막 블러 생기듯이 막 끊기고 막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막 느려지고 그 정도까지는 생각보다 원활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부스트라고 해서 이제 게임 성능 더 높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밀면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의 프레임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프레임이 지금 30에서 46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정된 상태니까 좀 프레임 또 30으로 고정이 되고요. 그래서 한 40 조금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프레임이 엄청 끊기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고사양은 아닌데 뭐 생각보다는 뭐 잘 나와주는 수준인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도 해보고 있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잘 됩니다. 보면 화면 밀어보면은 프레임이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그려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요. 4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프레임은. 그래서 그렇게 프레임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돌려서 조작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손가락을 밀었을 때 정확하게 제가 이만큼 움직이고 싶어서 밀었을 때 그 위치로 가는 게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 게임 하는 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게임을 장시간 한 상태로 발열도 측정해 봤는데요. 가장 높은 부분 온도가 지금 보면은 뭐 40도를 안 넘어가요. 생각보다 열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이 스마트폰이 리퀴드 쿨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카본과 구리가 여러 층이 사용돼서 열을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넷플릭스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네, 화면은 상당히 밝고 선명하고 네, 색도 좋습니다. 보면은 시야각도 좋아서 이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편안하게 잘 보이거든요. 영상만큼 중요한 부분이 사운드죠. 측면 부분에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양쪽 다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레오가 적용되어 있어서 네, 소리가 상당히 좋아요. 이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5000mAh가 사용됐거든요. 생각보다 대용량이 사용돼서 배터리가 정말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걸 느낀 게 배터리 좀 떨어뜨려서 이제 채우는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 안 떨어져서 이제 포기했어요. 네, 생각보다 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배터리 설정에서도 이제 배터리 절약과 균형, 그 성능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게임에서 이제 부스트를 동작시키는 것과 별개로 이제 전체적인 성능을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능을 놓고 사용해 봤더니 생각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성능도 잘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도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은 충전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충전기가 67W를 지원하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거 67W로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33W가 들어갑니다. 이 충전기가 67W 써 있는 거는 이제 20V에 3.25A 해서 이제 67W가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V는 근데 이 스마트폰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노트북이나 다른 기기들 충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이거든요. 실제 충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충전기를 연결을 시키고 USB-C 테스터기도 지금 연결했습니다. 8.61A에 지금 4A 정도 들어가서 뭐 대략적으로 33W 정도 조금 넘게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본 충전기 외에도 자신 사용하는 충전기가 이 스펙을 만족한다면 이렇게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충전기도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합니다. 이게 USB-A 타입인데 20V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자신 사용하는 노트북이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고 20V 충전을 지원한다면 이렇게 연결시키면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외에도 노트북도 충전할 수 있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매를 원하실 텐데요. T다이렉트 샵에서 호미노트 11과 호미노트 11 프로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전 예약 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서 구매도 가능하고요. 사전 예약하면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제조사에서 사은품을 줍니다. 사전 예약하면 레드미 버즈 3를 준다고 하네요. 그 아래 보면은 또 티다샵에서 구매하는 거 혜택으로 또 통해서 여기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또 준다고 합니다. 참가형 이벤트도 있는데요. 참가자 전원에게 스타벅스 준다고 하니까 이거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응모 이벤트 후기 응모하시면은 또 이 중에 또 추첨을 통해서 이거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또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어떤 요금제 할지 이것도 고민이 되실 텐데 이 언택트,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않고 직접 그냥 온라인 요금제를 갖다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요금제가 이제 좀 더 혜택이 있습니다.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자세히 보기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구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진 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크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참고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